아마 본인이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혼자서 이겨내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교수 김혜원입니다. 일단 좀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근거 없는 어떠한 추측과 우리의 연결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둔 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고립 상태에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 또는 중장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이제 묻지마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분노라든가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 자신의 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자책 쪽으로 가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할 이유를 거의 못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정한 공간에만 머무른다. 물리적인 공간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완전히 엄밀한 얘기는 자기 방. 자기의 아주 폐쇄적인 공간에만 머무른다.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지도 잘 않는다. 집에만 머무른다기보다는 편의점에 잠깐 간다라든지 집 앞을 약간 아니면 어떤 경우 약간 대중교통을 타고 나갔다 오기도 해요. 근데 물리적인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인다 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예요. 사회적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 안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이제 기자님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실 텐데, 작가다, 글을 쓴다. 그럼 3개월도 방할 수 있을 수 있는, 사실 그래야만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악 작업을 한다 이랬을 때도 은둔형 외톨이와 너무 똑같은 삶의 패턴이면서 그러나 생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죠. 온라인으로 연락도 하고 내 생산된 작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은둔형 상태에 있는다라는 거는 관계가 전혀 맺고 있지 않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기냐. 이거는 문화권마다 연구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간을 별로 언급은 안 하는 편이에요. 일본에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를 좀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더 짧게 보죠. 3개월 정도 됐을 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3개월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방 안에만 정말 머물렀느냐와 3개월 동안 사람들과 전혀 그러니까 공간은 조금 넓었지만 관계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사실은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모든 논문들에서도 질병이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둔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를 중퇴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부 많이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퇴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중퇴라는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죠.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나빠서 왕따를 당한다. 그럼 왕따의 상태인 거예요. 왕따라는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은둔형 외톨이의 상태에 있다.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도 그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개인적인 요인, 그다음에 가정 속에서의 요인, 그리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속해 있었던 학교 속에서의 요인, 사회에 진입하려고 할 때 사회로부터 받았던 영향들, 사회 진입해서의 영향,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간단하게 얘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한두 개 원인일 때는 버티죠. 우리가 벽돌을 어깨에다가 얹고 살아갈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깨에다가 지죠. 예. 그리고 그게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고 2개가 아닌 3개가 되고 5개가 10개 됐을 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제 주저앉음이 되는 거죠. 타인에게 이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못하는 성격적인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높고 타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것들을 당했을 때 싫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난 그럴 수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일단 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은둔고립을 택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거에 순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순응하고 맞추려고 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자기가 양보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소리를 많이 듣냐면 착했다, 내지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잘 지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세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잠시 넘어졌거나 그냥 쉽게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무너짐, 상처가 되면 그냥 도도 시간이 해결을 하죠. 많은 착각을 하시고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시간이 되면 그냥 가만두면 벗어날 거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뭐 짧게는 6개월, 1년이지만 그냥 뒀더니 10년, 15년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 20, 30년. 그래서 이제 중년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상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보통 아마 그렇게 대응을 저절로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 안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집 밖을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다. 뭐 내지는 이제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많이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고 설명하라 그러고, 그리고 네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누가. 피를 철철 흘려요. 그러면 왜 넘어졌어? 라고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아요. 피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지, 뭐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여기서 그냥 처리가 되는 건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인정인 거예요. 넘어졌구나, 다쳤구나. 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상태를 좀 인정해주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대부분이 잘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이들이 가져요.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본인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봐요. 그 방법을 선택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의존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의식주 같은 것들을 부모님에게 주로 피해를 준다. 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되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본인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친구들이, 청년들이 거의 얘기하는 건 단 하루도 편한 적은 없었다. 방에 있으니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오해다. 아마 본인이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혼자서 이겨내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혼자의 잘못인데 뭘 남이 도와주는 일인가. 그렇게 혼자 자책을 하는 걸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 혼자만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다. 어쩌면 개인적 요인보다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요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가 좀 쉽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